안녕하세요. 스마트 손주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5년에 달라지는 기초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2025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인데요.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2024년 213만원에서 2025년에는 228만원으로 인상되었고요.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에서 364만 8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올라갔다는 건 이전엔 안 되셨던 분들도 이번엔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꼭 재신청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이 인상되었는데요.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4만 8,01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소득 공제액의 변화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을 계산할 때 일을 해서 버는 돈 중 일정 금액은 빼주는데요. 이 금액이 2025년에는 월 11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일을 조금 하시더라도 연금이 깎이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거죠. 다음은 공시가격 반영 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때는 재산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영향을 줍니다. 이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되는데 2024년에 1.52% 인상된 가격은 2025년 4월 25일부터 적용되고 2025년에 3.65% 오른 공시가격은 2026년 4월부터 반영됩니다. 예금이자 소득은 언제 반영되느냐? 이 질문도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게 되면 그 달의 다음 달 25일부터 기초연금 소득에 반영됩니다. 예금 만기일이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자 수령 시기를 잘 조절하시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이번에는 소득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소득이 줄어들었을 땐 기초연금도 덜 받게 되나? 걱정하시는데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소득이 줄어든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소득이 마지막으로 나왔다면 4월부터는 줄어든 소득으로 인정돼서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신청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1960년생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1960년 7월생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어디서 하느냐?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 요즘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결과는 30일 이내에 통지되는데요. 간혹 60일 이내로 늦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결과는 우편으로 알려드리고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1부 내용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공제 항목,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기초연금 이야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것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기초연금이 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것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소득과 재산 신고서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재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입니다. 혹시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기회가 생기면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두는 서류입니다. 여섯 번째,
전세나 월세에 살고 계신 경우에는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총 7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개념, 소득인정액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기본이 되는 기준입니다. 신청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더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재산, 금융자산 등 모든 걸 다 따져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서 다행히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공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째,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직접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의 경우 월 112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게다가 그 이상 벌어도 근로소득의 30%는 추가로 빼줍니다. 즉, 일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둘째, 이자소득 공제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있을 때 일정 부분을 공제해줍니다. 셋째, 일반 재산 공제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 차량, 토지 등 재산이 있다면 일정한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재산의 1억 3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넷째, 금융재산 공제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자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일부 또는 전부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항목을 공제받고 계산하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도 다시 계산해보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비동거 직계 가족의 교육비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지 않는 자녀나 손주의 대학 등록금이나 병원비를 지원하셨다면 이것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 빼주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챙기시면 놓치지 않고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 계시죠? 나는 기준을 넘었으니까 이제 안 되는구나 하시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만 해두시면 5년 동안 이력을 보관해서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자동으로 연락을 드리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걸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안 되셨어도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는 기준이 또 바뀌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이력 관리도 함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들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다 지급이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일부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 중 하나라도 수급 중이시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혼동하기 쉬우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부 내용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급되는 제도이고 2025년에는 기준액과 연금액이 모두 인상되며 근로소득 공제 등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도 가능하며 서류만 잘 챙기면 어렵지 않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안 되시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다음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주위에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스마트 손주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제도, 혜택, 정보들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손주였습니다.